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차분하게, 5분간만 짧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먼저 첫째는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어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검찰 측 입장에서는 즉각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 선고가 발표된 그 현장에서 바로 검찰 측의 이런 반대 리액션에 관련된 보도가 물 쏟아지듯이 보도가 됐어요. 반면에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워낙 이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 내용을 설시하는 이런 신문 기사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이재명 도지사의 이 법정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측에 집중해서 보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재명 도지사의 이 무죄 측면은 간단하게 그냥 세 개 항목, 그 다음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보도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 1시간 동안 무죄라고 설치된 그 이유를 설치한 보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검찰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 즉시 항소하겠다 하면서 들이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공격용 멘트는 수십 개의 언론 매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검찰 측의 항소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항소할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이번 주에 5월 18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집회를 할 것이냐, 아마 이제, 최신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도부라면 지도부죠. 우리, 이 집회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토요일 날, 5월 18일 날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월 18일, 5.18이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화 세대를 거치거나 이 치열하게 민주화를 재건하고 독재를 타도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쟁취하신 이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50대 60대 이 세대분들, 특히 이분들은 이 5.18에 대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숭고한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5.18에 관련해서 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생채기를 내거나 공격성 멘트, 모욕적인 발언,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줄기차게 쏟아졌기 때문에 올해의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의미 부여는 오히려 더 다른 어느 해보다 각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 무죄가 선고됐는데 7일 안에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되니까 이 7일 안에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으니까 토요일이라도 모이자 해가지고 5월 18일 전 국가적으로 예도에 차 있고 숭고하게 그 뜻을 기리는 날에 이 극렬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오히려 송가혁이 전 송가혁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들 하면 극렬하다, 극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오도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5.18이고 뭐고 필요 없구나, 저렇게 이기적인 놈들이구나, 저렇게 이재명이만 빨고 다니는 정신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똑한 정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린이 같은 수준에서, 물론 어린이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전체가 5.18 광주 민주항쟁을 기리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 어찌 보면 편협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세력들이 거기 몰려가가지고 시끌벅적하게 하고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지하는 아군이죠. 우리 편 측에서도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물론 7일 안에 어느 정도 검찰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하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정치재판이라든가 여러 소송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자기들이 패소를 하고 무죄 선고가 되면 항소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건을 하게 되면 99.98개는 100% 항소를 하죠. 그리고 한두 개는 실수로 깜빡해서 검사가 똥 싸러 가가지고 그 문건을 잊어버린다든가 똥이 묻어가지고 그 글자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언제까지 항소를 하라 그랬는데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항소를 못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빼고는 항소를 안 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소는 무조건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찰 측에 대해서 이 검찰, 정치 검찰들아, 항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 억지 기소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한 정치인을 생매장하려는 그런 악의성을 보여줬냐. 이렇게 하면서 정치검찰 물러가라. 정치검찰 즉각 항소 취하하라. 항소 절대 하지 말라. 정치검찰들은 들어라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 당연히, 물론 검사들이야 그러면 오히려 더 기가 살아가지고 더 악이 차가지고 더 항소를 하겠죠. 자, 우리가 검찰이 항소를 막으려고 이 항소를 집회를 한다면, 만약에 그러려고 우리가 항소 집회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20회차까지 넘는, 그리고 이 어제까지 무죄 판결 그 현장에까지 기자회견이라는, 어찌 보면 약간 집회를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도 현장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보호해야 되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반대 이 똥파리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최신님이 그나마 머리 좋게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나마 자리를 보존하고 지켜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모두가 가치가 있고요, 엄청나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재명의 몸값을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특히나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 내의 그 시도 의원들이라든가 자치단체 의원들, 저는 국회의원들이 뭐 탄원서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90 몇 명 뭐 탄원서를 썼다고 하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집행유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죄를 받아서 뭐 놀랐다느니, 전혀 걔들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뭐 곰탕국 사주라, 뭐 뼈다귀장국이었나요? 뭐 사달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민주당 시도 의원들이라든가 자치단체 이 의원들이 왜 행동을 옮겼을까요? 걔네들이 갑자기 행동을 옮기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이 성남지청에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민주당 앞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소리 높여서 이런 부당함, 무사한 일, 민주당사의 외면, 이런 비인간적인, 아무리 정치 세계이지만 자신의 우리 소속인 당원인 이재명 도지사를 외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소리 높여서 절규를 하고 울부짖고 하는데, 우는 놈 떡 하나 안 주겠습니까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니까 그나마 영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억지 기소니까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재판이기 때문에요, 아무 죄도 없는 애를 유죄로 만들어서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언어, 행동, 정치적 자원들이 모두 투하되어야지 유죄가 될 것을 무죄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훌륭한 축구 선수여서 무죄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재판이면 축구 선수가 훌륭한 선수면 무죄 맞아. 근데 이것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아무리 훌륭하고 드리블 잘하고 코너킥 잘 차고 바나나킥 잘 차도 공격하는 얘들, 검사 얘들, 판사들이 태클 걸어버리고 십자인대 파열시키고 하면요 꼬꾸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간중석들이 우 하면서 심판도 공격해주고 똑바로 하라고 지적도 해주고, 이재명이가 지칠까봐 포기 심리 발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재판장에 가갖고 응원도 해주고, 재판 끝나고 나오는 그 밤까지 기다리면서 박수 쳐주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뭐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이분들의 안팎에서의 이런 응원과 정치적인 언행, 행태, 정치적인 이런 요구, 절규, 외침, 이런 게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에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막박한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고 이런 개소리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길어지는데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요, 그래서 5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자, 일단은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검찰의 이 항소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요. 검찰들이 자신들이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설치한 게 있어요. 이재명 형님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검사 사칭, 이 세 개의 한 개를 각각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 5.18 토요일 날 야외 집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기적인 새끼들, 이재명이 따라쟁이들 하면서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7일 내에 당연히 뭐 다음 주 목요일까지 검찰이 항소를 할 거예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모여서 소리 부르짖고 한다고 해서 안 할 놈들도 아니에요. 예, 무조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슈를 만드는 거죠. 어제 그 무죄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게요,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그 수많은 플래시 카메라, 그리고 최식님이 명확하게 이 똥파리들과 김경수를 지지하는 이 양대색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우리같이 성격 순하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일도양단 선언해 주는 것은 최신님밖에 없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소리 없는 메아리 없는 소리 내줄 수 있죠. 물론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외침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 똥파리들, 이재명 지지연대라는 이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애들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것은요, 대단히 저는 존경할 만합니다. 이 최희진님 정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것조차도 너무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제 뭐 큰 바다에 가서 만나자, 큰 바다까지, 큰 길가까지 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했었나요? 뭐 이런 길이 있었네. 큰 길을 언급했었잖아요. 큰 길. 그 큰 길이 뭐냐? 결국 뭐 원팀 개념이겠죠. 뭐 이런 말씀을 했죠. 뭐 이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검찰들이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출근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다음에 뭐 공정한 나라, 그리고 자신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의 함께 우리 동지와 지지자들의 소망이다. 어떤 세상?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자.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 최종 선거에 대해서는 결국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의연하시다니까. 세상의 이치 또 말씀하셨고, 비록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의도라는 것은 검찰의 그런 의도를 자기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 재판과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필귀정, 저는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어서 믿을 거라고는 국민밖에 없다. 자, 그런데 국민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입차 닫고 그냥 이재명이가 재판하든 말든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노골적으로 까면요, 검찰이 7일 내에 기소할 때 기소 못하도록 부리짓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외쳐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이 염원이 주장이 이렇게 간절히 많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요, 이슈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요, 이재명을 지키는데요 탁월한 약효가 있는 것이에요.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입체 닫고 있으시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재명 지지연대 그 반대편에 그 수명도 안 되는데 도대체 30개, 40개 단체, 26개 단체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존나 깔 건데요, 존말할 때 그 명단 있죠? 그 지지연대 목록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그 명랑 TV인가요? 방송하고 계시죠? 거기에 딱 게시를 하세요. 안 그러시면 존나 계속 욕할 거예요. 이장단체라고. 이장단체죠. 당연히 정체를 밝히지 않은데. 지지연대라면요, 지지연대 소속이라는 건 명칭이 명확해야 돼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효과는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께 드릴 말씀으로 삶을 좀 개선해달라, 성과를 내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압도적 지지를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1350만의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었고요. 토요일날 집회, 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